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 기간에 1조 원 넘는 순매수와 함께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요. 양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중 바닥 가능성으로요. 재하락의 우려감에 투자가 망설여지는 국면이기도 하겠죠. 이에요. 이 시간에는 지수 분석과 향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테마별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금일 66포인트 3.8% 상승한 1791로 마감이 되면서요. 1차 저항선을 가뿐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봤어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요. 이 코스피 지수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옵션 만기죠. 이번 주 목요일 9일 날에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죠? 외국인들의 풋 옵션 쪽 그리고 콜 옵션 쪽 양쪽 다 합쳤어요. 옵션 쪽에서 상방으로 2천억대를 베팅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도 옵션으로 힘을 봤을 때는 지수가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크게 빠질 염려는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가 9일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상승이다요. 일반적으로요. 이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의 모습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라면요. 아마 이 만기 앞두고 내일이나 모레쯤엔요. 한번 음봉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 만기날 크게 상승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테고요. 만약에 옵션 만기일 때문에 세력들이 빼야 되는데 못 빼고 있다라면요. 아마 내일까지 띄우고 목요일날 빼고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띄우고 수요일날 빼고 목요일날 그렇죠? 살짝 띄우면서 고점 형성치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서 옵션 만기 내일하고 모레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 그렇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기대를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여러 가지 우리 이벤트가 있어요. 금통위도 열리죠. 아마 추가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렇죠? 지난번에 0.5 포인트를 내렸기 때문에요. 퍼센트 포인트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고 아마 추가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좋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또 하나 있죠. 9일날 증환기금 펀드가 지난 10조 7천억 펀드로 자금을 형성하겠다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요. 3조 원대 펀드를 만들어서 이 9일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9일 전후로 9일 날이요. 그래서 아마 좋은 그러한 기사거리가 상당히 이벤트가 많은데 그 이후 주가 움직임 그쵸 어떻게 나올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튼 변곡점은 9일이다라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이죠. 우리가 지수가 처음 올라올 때 그렇죠? 20일 이동평균선이 1840포인트에 있는데 하루에 20포인트 내려오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빠르게 올라오면은 1800선 내외에서 1차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한 1700, 한 70 정도에서 1차 저항 받고 오늘 가감하게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모습이죠. 오늘로써 20일 이동평균선은 1703포인트. 앞으로요, 내일과 모레도 지수에서 크게 오늘처럼 뜨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틀은 더욱더 빠지는 하락하는 국면이 나올 거면서 아마 3일째 되는 날서부터 상승 전환이 된다. 근데 지수가요, 이 1700,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은 1700 밑으로 내려올 거고 지수는 뭐 1800 내외에서 뭐 크게 뜨지 않더라도 뭐 강보합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 만기를 때문에 뭐 이 파생 세력에 의해서 지수가 더욱더 견조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요. 이 20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주가 지수가 이격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 단기 과열로도 접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관점이면 20일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옵션 만기라든지 금통위 증환기금 펀드 본격 가동 그죠?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어떠한 윤회 상승에 조금 변곡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 외국인들의 매도. 오늘 한번 수급 사항을 먼저 볼까요? 오늘 개인들이 한 8,400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들도 한 1,900,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매도세는 크게 축소됐죠. 기관들이 1조 384억을 그렇죠?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는 모습인데, 자, 오른쪽 보면은 일별로요. 수급 현황이 있죠.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한 것이 3월 24일 날 4,600억 매도를 했어요. 자, 그날 종합지수가 120포인트 8% 넘게 상승한 날이죠. 그리고 오늘 8,000억. 그러니까 자, 개인들이 매도를 해줘야지 지수는 크게 뜰 수 있다. 그렇죠? 그거 한번 눈여겨보는데,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매도가 크게 감소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외국인들 지금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한번 순매수로 한번 전환이 돼서 다시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개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됐을 때 다시 매도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저는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1차 저항선 1800선대 그리고 2차 저항대 1980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요, 이렇게 외바닥으로 지수가 끝나지는 않을 거다. 단순히 1800포인트 20일 내외에서 멈췄다 그러면은 지수가 재하락해서 쌍바닥 비슷하게 1500선까지 내려가는데, 요번에 2차 저항선인 1900 후반대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요번 조정을 받아도요, 한 1650포인트대, 그쵸? 1700 살짝 깨지는 선에서 막으면서 요번 올라가는 폭에 따라서 조정폭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서 좀 더 띄우고, 그쵸? 그러면서 확신을 개인들한테 심어주고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일단은 이 현금은 우리가 1차 저항선인 1800 내외에서 20% 현금 확보하고, 근데 그 현금 20%를 묵혀두기보다는 철저하게 단기 종목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려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우리가 6개 테마를 형성을 하고 그중에 5개 테마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죠. 빠지는 종목,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도 최근에 못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 문자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반도체 부분이 같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5G가 먼저 움직였던 것들이 오늘 조금 조정 양상을 받는데, 오히려 이제 이 조정을 받는 종목군으로 오히려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빠른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올라오면은 현금을 좀 더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1900 후반대 가면은 뭐 한 또 20% 정도 현금화를 시켜달라 해서, 일단 지금은 20% 현금화를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 코스닥 지수죠.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오타네요. 예, 코스닥 지수가 훨씬 강한 그런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금일 24포인트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597, 벌써 600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과거에 600선의 내외가 많았었죠, 바닥이. 그러면 최근 한 달만 뺀다 그러면, 그렇죠?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600 한 20선을 이제 2차 저항선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597, 거의 이제 다다른 모습이죠. 조금 코스닥 지수는 조금 경계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 그렇죠? 상당히 낮게 있어요. 아마 내일 코스닥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내일이면요, 아마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하고 좀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단기 과열권으로 진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코스닥 지수 조금 경계심을 우리가 갖고 시장 대응에 내일서부터 나서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아래 부분에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회원가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핸드폰 번호 있죠. 여기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오늘 나온 리포트들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 매도인데요. 언제 돌아올까? 외국인들 멈추지 않는 셀코리아라는 주제하여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번 내용을 볼까요? 최근의 증시 반등은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다.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셀코리아 현상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의 2차 충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죠. 그러면서 이 외국인 수급이 방해를 하는 요인이다. 기존의 글로벌 증시 충격이 질병 자체의 확산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후 소비 감소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신용도 하락 및 부도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사이클이 본격화되다가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가담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추가적 반등을 위해서는 제반 금융 지표의 변동성에 잦아들고 이를 확인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필요하다.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지수를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중에 외국인들,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한번 매수로 전환하고 다시 매도하면서 아무튼 저는 쌍바닥 비슷하게 그렇죠?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한 가능성은 훨씬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경계심은 가지를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효율적이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요. 코스닥이 더 강한 이유 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아마 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개인의 수급은 펀드별로 일관되게 운영하는 기관, 외국인과 다르게 개개인의 목적 및 보유 기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자산군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렵다라면서요. 이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적은, 그렇죠? 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유리하다라는 내용과 함께요. 그리고 이 한국이 글로벌 대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IT 섹터가 코스닥의 34% 차지하고요. 바이오 비중도 30%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들을 많이 포함한 코스닥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부분 분명히 우리가 한번 참고는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죠. 계속적인 지수가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주식시장 V자 반등.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U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요. 이 국제통화기금 총재는요, 85개국이 동시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을 위해 접근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 그리고 기업 실적이 내일이죠. 삼성전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적에 대한 부담, 우려는 있다. 하지만 실적 발표를 했을 때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리포트를 증권 종목마다 리포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 리포트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시장 반응이라 그랬어요. 시장 반응.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요. 처음 1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상당히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렇게 전망치가 낮아진 걸로 발표가 된다 해도 그렇죠?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우리 종합지수 2200에서 1400포인트까지 미리 크게 빠진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요. 아마 크게 주가에 영향은 끼치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2분기 실적에 가서는요.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던데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조금 지금 현재로서 전망치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증권사들도 IT 기업들의 2, 4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은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한 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증한 펀드죠. 9일날 그렇죠? 우리가 옵션 만기도 끼고 또 이 증한 펀드 10조 7천억인데 그렇죠? 그 중에 3조 원이 먼저 1차적으로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거다라는 내용에서 아마 어느 정도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로서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한번 2, 3주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린 종목이에요. 조금 강한 종목군들은 어떤 거냐?
종합지수는 3월 19일 날, 그쵸? 저점을 찍었는데 3월 13일 날 저점 찍은 종목, 그러니까 미리 저점을 찍고 올라간 종목이 좋다 그랬어요. 각 테마별로, 그쵸? 그런 종목들 나타났죠? 특히 이 5G 쪽에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급락시, 주가는 2,000에서, 그쵸? 1,400까지 빠지면서,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도 동반적으로 급락할 때 늦게 빠지고, 그것이 반도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도체, 또 실적 부분도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하지만은 반도체 부분은, 그죠? 양호할 거다 그랬죠? 왜냐면, 삼성전자 실적 부진은 핸드폰 부분,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전 쪽이 나쁘지, 이 반도체 좀 좋다 해서 실적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늦게 빠졌고, 수급도 양호하다 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지수가 반등을 주는데 올라간 날 있고 빠진 날 있는데,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적게 빠지는 종목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폰, 5G, 2차 전지, 언택트, 비대면 종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인데 한번 그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네페스 반도체죠. 자, 상당히 안정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가 오늘 한 7%. 근데 조금 강제적으로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전 내내, 그쵸? 보합권 내에서 움직였어요. 그쵸? 그러다가 지수가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면서 좀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 테스나, AD테크놀로지, SNS텍, SF 반도체. 저는요, 요 종목군들 반도체는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 중에 비중이 낮았는데 요번에 요 비중을 조금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저는 반도체는 좀 더 끌고 가도 길게 봐도 상관이 없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현금 20%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다른 종목 중에서 조금 그러니까 낙폭이 심해졌다가 반등 주는 종목 쪽으로 오히려 조금 비중을 낮추고 요 종목은 끌고 가고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 오전 정도 수준에서 한번 팔아줘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SF 반도체죠. 오늘 7% 올라가는 모습이고 수급도 개인들이 33만 주 매도하는 모습이고 SNS텍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또 막판에 좀 어거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한 600원 3.7% 상승한 16,550원.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요 선 17,000원 선만 돌파가 되면은 아마 이 위에 매물은 그렇게 크지 않는 모습이어서 먼저 조금 올라갔고 적게 빠졌던 것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약간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한데 좋은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다. 다음은 AD테크놀로지죠. 오늘 한 9% 정도 넘게 상승하면서 24,800원 그쵸? 자, 이 부분 근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쵸? 요런 부분 아마 내일 정도 수준에서 아마 거래가 한번 터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오늘 이어서 상방의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끌고 가도 되지만요. 만약에 이 종목이 그쵸? 내일 거래가 터지면서 높게 출발했다 대밀리면은 그쵸? 새롭게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예전에 산 물량,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현금을 20% 확보하자란 그 물량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쵸? 예, 먼저 윗부분이라든지 오래전에 산 물량은 저는 지금은 뭐 조금 오르건 빠지건 전혀 신경하지 말고 끌고 가자라는 쪽입니다. 예, 그리고 뭐 테스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요런 부분들 저는 반도체 앞둔 길게 봐도 되는 종목군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5G죠. 어제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나무기술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이죠. 뭐 나무기술이 정확하게 5G 통신 장비 쪽은 아닌데요. 네트워크, 환경,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망분리 및 클라우드 솔루션, 그리고 시스템 통합 및 유지 보수를 주요 산업. 제가 이제 요 종목 관계는 저는요 낙폭 과대한 종목보다는 그렇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단기, 중기 주가가 혼조해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것이 정배열로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오늘요. 제가 이제 요 서진 시대라든지 한번 5G 종목들을 볼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은 오늘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뭐 새롭게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5G 쪽에서요.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RF HRC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서진 시스템. 근데 RF
계시는, 글쎄요, 지금 따라가기는, 그죠? 갖고 계시는 분들만 끌고 가야겠네요. 이렇게 연속으로 상승. 항상 우리 하모니 이소장 증권TV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은 웬만해서는요, 추격 매수 안 한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충분한 조정을, 그죠?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 종목들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언급을 잘 안 해드리는데, 왜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 크게 올라가고, 또 지수 빠지면 크게 빠져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일단 우리의 철칙, 그렇죠? 예,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 다들 종합지수가 막판에 크게 올라오면서, 그죠? 마지막에 다 양봉이 모습이 나왔네요. 이 이너와이스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한 서진도 그렇고요. 오늘 장중 내내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막판에 뛰는 모습이에요. 추격 매수보다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하루 이틀, 내일이나 모레 좀 조정이 나오면요.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언택트죠. 스튜디오 드래곤. 자, 근데 요 종목 제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플러스 300원, 그렇죠? 강보합. 근데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만큼 제가 2차 전지도요. 한 2, 3일 전에, 그렇죠? 예, 한번 좀 치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치고 오히려 아침에 높게 시작했다가 되밀리는 모습이죠. 그러면 그 여파가 최소한 2, 3일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죠? 요번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뭐 NH 한국사회보 이런 종목들은 벌써 이제 이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갱생을 했기 때문에 경신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적당하게 수익 단기 매매로 들어서면 적당하게 뭐 이익 실현하시면 되고 일단은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한 2, 3일 정도 지켜봐야 되고요. 한번 카카오도 볼까요? 자, 카카오, 그죠?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마이너스 나오면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넷마블도 마찬가지 관점,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 비대면 관심 종목들. 뭐 우리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전서부터, 그렇죠? 우리가 1월 달서부터 언급을 해드린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우리가 이 올해 안에 이 콘텐츠 관련주로 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이번 하락장에서도 그렇죠? 예, 크게 빠지지 않고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죠? 충분히 그러한 기대감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지 않나. 단순히 올라갈 때 추격 매수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요. 2차 전지 관련주죠.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탄력이 좀 약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약화된 이유가 일단은 이 유럽 시장이죠. 유럽 자동차 공장이 스톱이 되면서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른 실적도 부진하겠지만은 하반기서부터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LG화학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1, 2분기는 조금 실적이 부진하지만은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 전망은 밝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마 조만간에, 그렇죠? 아마 시장에서 다시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조금 더 뒤로 낮춰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바이오주죠. 공매도 금지 수혜 바이오주 계속 갈까라는 내용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문자로 발송했을 때요. 공매도 중 많은 것 중에서 이제 HLB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그렇게 강한 탄력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요. 이 바이오주들이 조금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3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그렇죠? 움직이는 모습. HLB 같은 아까 만들어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군. 그리고 알테오젠 그렇죠? 이 알테오젠도 먼저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 뭐 이런 종목도 지속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이 이제 거의 이제 마감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유료 회원에 대한 내용이 있죠. 체험 VIP 회원 모집해서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아,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지금장은요 수익을 크게 내는 장이 아니라 그동안 손해본 거를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좋았을 때 수익이 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올라오는 장에서 손실을 크게 줄이지 못하면요, 나중에 그죠? 좋은 장이 와도 그죠?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혼자 하기는 주식시장 상당히 힘들다. 해서 누구랑 같이 조금 조언을 듣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읽어 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일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4월 6일 월요일날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